안녕하세요. 홈지니 윤미라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이천시 이제 장록동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록동에 있는 주택 많이들 영상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뒷동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목조주택, 하이브리드 구조로 되어 있는 이제 목조주택도 한 채를 입주를 하셨고, 나머지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현재 오늘의 주택과 목조주택 한 동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분양가 같은 경우 인하가 되었습니다. 6억 9천으로 이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셨다고 X 누르고 바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보기 싫으시면 이제 2배속으로 하시고 이제 보시는 거 이제 추천드릴게요.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145평이고요. 네, 이제 토지 전용 면적 알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8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이잖아요. 벙커 주차장은 12.5평이고요. 나머지 건축 연면적 2개 층 같은 경우에는 49.5평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벙커 주차장 포함해서 이제 지하 1, 2층, 3층 같은 경우를 합쳐서 총 62평이 되는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생활 인프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장록동은 이제 이천에서도 입지가 좀 굉장히 좀 좋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천 시내까지 이제 창전동까지 진입을 하시려면 한 자차 5분대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로 걸어서 나가실 수가 있고요. 버스 정류장도 편의점이랑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맛있는 되게 유명한 맛집 짬뽕집도 걸어서 이제 나가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42번 국도, 옛날 용인이랑 여주랑 이어주는 국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차 1분대로 이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제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그 점이 장점이고요. 저기 이제 부발에 있는 영동 IC를 이용을 하시려면 자차 한 12분 정도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경강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천역으로 이동을 하시려면 자차 한 7분에서 10분 내외로 이동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 시설 설명드릴게요. 공용 벌크 LPG를 사용을 하고요.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오폐수 직관인 곳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더요. 여기는 취락지구 건폐율 60% 토지가 남았기 때문에 적은 토지에 굉장히 크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목조나 이제 철근 콘크리트 주택도 가능하고요. 이제 산 쪽에 있는 좋은 뷰를 선택을 하시고 벙커 주차장 20% 토지를 선점을 하셔도 됩니다. 거기도 목조랑 철콘 이제 다 맞춤 시공이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홈진이 출발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도로 보이시죠? 거기에서 이제 바로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는 좌측에도 이제 집터예요. 집터인데 필지를 선점하셔서 이제 건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취락지구고요. 저쪽 우측은 이제 건폐율 20%인 필지이기 때문에 60%짜리 이제 필지가 확실하게 확연히 빨리 이제 분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남은 필지는 이렇게 앞에랑 뒤에, 옆에 이제 됐기 때문에 한 3필지 정도 남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벙커 주차장 타입이니까 벙커 주차 먼저 안내해 드려야겠죠? 대문이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차를 주차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 대문으로 바로 진입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벙커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주차 2대 하실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오버헤드 도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등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안 켜서 이렇게 켜볼게요. 이렇게 등 보이시죠? 스위치로 이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디귿자로 위에 조명등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벙커 주차장 좌측과 우측의 벽면에도 이제 조명이 하나, 2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넓이 같은 경우에는 6.178예요.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니까 6.754 나옵니다. 그리고 오버헤드 도어 셔터 이제 위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 2.347이 나오니까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의 차체 높이를 생각을 하셔서 이제 벙커 주차장 혹은 영상 이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컨센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바로 잔디마당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에는 좌우측에 이제 큐블럭 마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과 우측 벽면에는 이제 페인트 처리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계단 높이는 완만하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제가 큐블럭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으로는 지금 현무암이랑 이제 시멘트로 해가지고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블럭 마감한 것처럼 왔다 갔다 이동 편리하게 비가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청소하시기도 용이하시고요. 도보로 왔다 갔다 이동하시기에도 이제 편리합니다. 보시다시피 데크 같은 경우에는 거실 앞쪽이랑 그다음에 현관 그리고 이제 주방 앞에까지 거실이랑 주방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데크는 거실에서도 주방에서도 연결돼서 이제 나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데크 공간 굉장히 넓게 시공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높은 단차 때문에 이제 계단도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이 잔디마당 공간이니까 왼쪽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에 디딤석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부동수전도 우측에 원형으로 굉장히 크게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옆에 보이시면 이렇게 나무 두 그루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옆마당이 잔디가 심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추락지구이기 때문에 이제 건폐율이 남아서 여기에다가 따로 별채를 지으셔도 됩니다. 별채를 지으실 자리를 지금 일단은 시멘트로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 수도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기초공사 다시 하면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야외 가구로 두셔도 됩니다. 남는 공간이 한 12평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12평에 별채를 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난 별채 필요 없어. 여기 그 시멘트 이 공간도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좀 더 작게 해서 야외 가구로 두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이제 다른 잔디를 식재하시거나 이제 화단을 따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액 같은 경우 6억 9천이고요. 여기에 12평을 이제 건축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7억 2천으로 이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디딤석을 따라서 만약에 텃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요 부분 그냥 시멘트 있는데 까서 그냥 텃밭으로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공간이 벙커 위에까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텃밭을 꾸미셔도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뒤에 뒷통로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요, 동일하게 이제 현무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할 터닝 도어입니다. 추후에 계단 설치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에 처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외부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세로 피스창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거실 뒷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돌아서 다 동일하게 아까 현무암이나 시멘트랑 섞인 걸로 이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도보하기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걷고 다니기는. 이렇게 돌아서 이제 저는 다시 건물 전면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관 살펴보시고 들어가시도록 할게요. 네, 외관 살펴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층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슬랍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루프탑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계단을 설치하셔서 루프탑 공간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예쁜 루프탑을 꾸미셔도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외부 현관 앞에는 이렇게 처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 올 때나 비 올 때나 조금 더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도움이 뭐냐 하면 눈 맞고 비 맞고겠죠. 그죠? 이렇게 현관 안으로 들어오시면 내부 전실 공간이 이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센서 지금 3연동 자동문이 이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누르고 들어가는 아이가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진입을 하실 때는 센서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가 라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이제 키 큰 신발장 4칸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에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타일이랑 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일한 자재로 이제 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어색함이 덜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외부 설명드릴 때 거실이랑 주방이랑 분리된 구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전창으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KCC 제품의 시스템 이중창 설치되어 있고요. 천장에 LG 제품의 이제 4A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오픈형 복층 스타일로 이제 시공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뷰를 보시려면은 요 우측 안쪽에다가 이제 쇼파를 엄청 큰 거를 두시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인터넷 배선이 지금 우측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TV를 두셔야 되거든요. 정확히 월 공간이 제가 지금 손짓하는 오른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에만 TV를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우치로 소파를 두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넓이 먼저 재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창 있는 데까지가 4.733에 4.249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카메라가 있는 쪽에 이제 전면 통창이 이제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거실창 기준으로 그쪽이 이제 북서향이고요. 제 우측에 이제 피스창이 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남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살을 양쪽에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바람도 시원하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문을 열어놓으면 환기에도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형 층고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장 높이가 높습니다. 천장 높이는 맞나? 다시 한 번 더. 6m입니다. 6m로 천장 높이가 이제 설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간접등이랑 그다음에 메인 조명등이 들어왔는데 메인 조명등이 약간 좀 으리으리한 카페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메인 조명등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거실 공간을 어느 정도 살펴봤고요. 이제 주방 보러 가기로 할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에서 이제 좌측에 있는 공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11자 구조로 되어 있는 이제 주방입니다. 개수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대면용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쿡탑은 인덕션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우측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탁하고 단차를 둬서 바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식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일랜드 조리대로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주방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개별 난방 조절기도 앞쪽에 제가 손짓하는 저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탁 높이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이제 의자를 두고 이제 식사를 하셔도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키가 크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 높낮이를 다른 의자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좀 앉은 키에 맞게끔 그런 의자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큰 전면 통창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차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석재데크로 왔다 갔다 하시기에 많이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썬룸을 다 시공을 하시면 요건 그냥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방 공간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판이랑 이제 미드웨이 이제 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세라믹으로 이제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덕션 위에는 메리 푸드 하치 제품 들어와 있습니다. 상하부전 들어와 있고요. 제 키에 대비해서 이렇게 열 수 있잖아요, 수납장을. 그러면은 이제 여성분들도 여기 수납장은 많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도 조금 높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제 눈높이 선에다가 이제 선반장을 추가적으로 하나 배치를 하셔서 이제 용품 같은 거는 편리하게 꺼내서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냉장고 박스입니다. 냉장고 한 대랑 저는 김치냉장고 한 대 딱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요새는 냉장고가 많이 크잖아요. 정말 큰 냉장고 신제품을 두셨을 때에는 냉동고 하나 두실 정도의 사이즈가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좌측이 바로 다용도실인데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안쪽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용도실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160 정도 되는 가로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넘어요. 제 손가락이 조금씩 닿아요.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기 카메라가 있는 폭까지 재드리면 3.323 나옵니다. 서브 냉장고로 두셔도 되고요. 여기에 워시터로 두셔도 되고 병렬로 두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애벌 빨래를 할 수 있게끔 수전 따로 확보해 주셨고요. 이 반대쪽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납장을 짜셔도 되고 아니면 동선이 편리하게 이쪽에다가 냉장고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터닝 도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시면 이제 뒷통로로 왔다 갔다 이제 이동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거실, 주방 공간 보셨고요. 나머지 이제 방 보러 가실게요. 가시는 길에 게스트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여기 지금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인데 비데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남성분들이 앉으셔서 볼일을 보시고 나셔서 일어나셔도 이제 닿진 않아요.
높이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포실리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대랑 그다음에 원형 거울까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방 보러 가실게요. 근데 이 복도 공간에 거실이라 이게 통창이 있어서 답답함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1층 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 이제 욕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완벽히 분리돼서 이제 단독 세대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정면 통창이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고요. 3.56이에 3.196입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인터넷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TV 두셔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별 난방 조절기 들어와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공간이 이 공간인데 이렇게 문을 보통 닫으면 이제 왼쪽에 이제 그 드레스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이 마치 방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꽤 크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크죠? 여기를 다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저는 문득 든 생각이 붙박이장인데 그 유리로 된 붙박이장 있죠? 그거를 두시면 굉장히 예뻐질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조금 이제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비싸요. 그 아이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조금 이 공간을 예쁘게 꾸미신 분들은 그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밑에 사진으로 조금 넣어드릴게요.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좌측에 환기창도 이제 들어와 있고 컨센트도 이제 2군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 앞쪽이 여기가 이제 반건식 세면대인데요. 바로 손을 씻으실 수 있고 이제 반원형 타입으로 돼가지고 거울도 굉장히 긴 아이가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에 있는 동일한 포셔린 타일로 이제 마감을 해주셨고요. 아래 하부장이랑 그 다음에 우측에 키 큰 수납장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장품을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화장품을 두시고 여기다가 뭐 미용 제품을 두시고 하셔서 이 공간을 화장대 겸 세면대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타올을 조금 수납을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랑 이제 볼일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파티션으로 이제 공간 분리를 해주셨고요. 좌측에 굉장히 높게 이제 하늘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무섭네요. 정면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샤워기도 있습니다. 코너 선반장 한 칸 있고요. 선상 맨 위쪽에 이제 흰펠 복합 환풍기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일체형 비대가 설치된 변기도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 1층 공간 다 보셨고요. 2층 공간 빠르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1.5층에 서 있는데요. 이렇게 핸드레일은 1.5층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부 계단폭이, 다리를 왜 벌리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피스창이랑 환기창이 있고요. 내부 계단폭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작나무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시면 이제 우측에 방이 있고요. 좀 약간 복도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방이 있고 이제 욕실이 있거든요. 동선상 저는 이제 우측에 있는 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테라스랑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옷장을 넣으셔도 되고 붙박이장을 넣으셔도 되잖아요. 입주 전에 상의하셔가지고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53이에요. 넓이는 3326이고요. 보시면은 요렇게 레일을 달 수 있게끔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커튼을 조금 다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테라스가 있습니다. 요렇게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되는데 동일하게 이제 KCC 이중창이에요. 와, 시원해. 네, 저는 지금 이제 방하고 연결된 테라스로 나왔어요. 바닥 마찬가지로 이제 석재로 마감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요렇게 이제 약간 흑경이요. 브라운, 완전 흑경은 아니고 브라운 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펜스가 강화유리 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닝을 두셔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이제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정확하게 이제 가려주셨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환기창이랑 픽스창이 이제 우측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진짜 시스템 옷장을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붙박이장을 두시면은 요 정도 문을 여시면은 충분히 이 동선은 남거든요. 그러니까 붙박이장을 설치하셔도 되고 시스템 옷장을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니즈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별 난방 조절기. 지금 여기가 복도 공간입니다. 우측이 이제 거실이 내려다보여. 오픈형 층고이기 때문에 이제 거실이 없고 이렇게 이제 복도 공간이 생기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간도 정확히 식용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복도 공간 전혀 어둡지가 않아요. 문을 이렇게 여시면 외부 난간도 시공이 돼 있으니까 이제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안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애들이 매달리면 좀 불안하시죠? 그죠? 그럼 추후에 난간을 조금 더 넓게 추가적으로 이제 시공을 하셔도 이제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에 하나하나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측에 있는 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서브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이는 3.564에 3.47인입니다. 작지 않은 넓이에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반창이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북서양인데도 그래도 굉장히 풍부하게 잘 들어오죠.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한 3시경이거든요. 오후 3시경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난방 조절기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좌측이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우측이 욕실인데요. 우측 먼저 가볼게요.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게 지금 욕실이거든요. 지금 단이 완벽히 이제 그 볼일을 보실 때 그냥 슬리퍼를 신지 않고 바로 뛰어와서 앉아서 볼 수 있게끔 단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좋네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 되게 불편하잖아요. 신발 신고 벗고 하시기에. 그리고 똑같은 자재를 사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습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세면대, 젠달 공간이 있고요. 이게 뭐예요? 수납장이 열고, 요렇게 한 칸 열고, 요렇게 또 한 칸 열고, 우와. 저 아무리 고급 주택을 가도 베네트리아에도 이렇게 수납장 크게 안 넣어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32억 집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많진 않습니다. 이 공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샤워 파티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기가 있는데 만약에 욕조 놓으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파티션 제거하시고요. 여기 욕조 넣어도 되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욕조를 두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시기 전에 지금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시나요? 천장에 복합 환풍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공간 여기 지금 딱 화장대를 놓으면 되겠네요. 파우더가도 요 공간이 조금 남는데 오히려 지금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막아서 가구를 두신다고 하면은 여기 요 공간을 또 짜투리 공간으로 화장대를 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측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놀이방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1.738에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3.448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한 6대, 7대 두는 그런 근무를 하시는 분들 혹은 아니면 집에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그냥 사무실로 꾸미셔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차단기가 1층이랑 2층이랑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누전이 안 된다는 거죠. 차단기가 누전이 안 돼서 같이 훅 내려가지 않고 1, 2층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이제 공사를 해주셨다는 점, 그 점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2개 층을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 튼튼하게 이제 지어진 집이고요. 이제 나의 활용성이나 니즈에 맞게끔 이제 공간 활용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홈진이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